아이고, 이 와중에 토트넘은 로메로 발언으로 또 시끄럽네요. 들어보시죠. Mi cabeza siempre está crecer, está también ir a nuevos lugares para seguir creciendo, pero no quiero hablar de eso todavía porque faltan algunos meses para terminar el campeonato. Y la liga me faltaría jugar, me encantaría, la verdad. La Liga de España. Me encantaría jugar porque la liga que me faltaría. 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4강 프랑크푸르트를 8강에서 잡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토트넘 올 시즌 리그에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유럽 대회에서는 지금 포체티노 감독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던 시즌 이후로 6년 만에 처음으로 유로파리그 4강 챔스보다는 좀 낮은 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지금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4강전 상대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다소 낯선 클럽이죠. 노르웨이의 FK 보데 글림트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는 이제 보데라고 있는데 현지 발음 들어보니까 부더에 가깝더라고요. 자, 이름에서 FK는 풋볼 클럽엔 네 약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풋볼 클럽이라는 뜻이죠. 노르웨이어가 이제 클럽이 이제 C가 아니라 K이기 때문에 FK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붙는 보데 글림트는 연고도시 보데에서 글림트라는 이름으로 1916년에 창단한 축구 클럽의 이름을 말합니다. 원래는 그냥 글림트 FK였다고 해요. 109년 된 역사가 굉장히 긴 클럽입니다. 지금의 이름인 보데 글림트로 바뀐 것은 1948년이고 자, 이 팀은 메인 컬러가 노란색입니다. 팬들이 어딜 가든 홈이든 원정이든 노란색 굉장히 거대한 치수를 들고 다니는 걸로 유명한 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응원 문화인데 연고지 보데는 노르웨이 북서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2024년에 유럽 문화 수도에 선정이 돼서 유럽 그 연합하고 좀 노르웨이 정부에서 좀 투자를 해서 여기 이래저래 좀 많이 좀 도시를 꾸몄다고 하는데 인구가 4만 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기온이 꽤 낮습니다. 4월 평균 기온이 0도에서 영상 6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쌀쌀하죠. 그리고 연중 100일 이상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좀 천연잔디 생육 조건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축구장도 거의 대부분 인조잔디를 깔아놨다고 합니다. 이번에 토트넘이 원정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 아스피미라 스타디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8,300석 규모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기에는 팬들의 규모가 좀 작게 좀 오는 그래서 이게 홈 어드밴티지가 있을까 뭐 싶은데 보데가 여기서 엄청 강합니다. 원정팀이 인조잔디 적응이 어려워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압도적이에요. 홈 성적이 2025년 들어서만 이곳에서 유로파리그 4경기를 했습니다. 유로파리그 홈 4경기 원정 4경기를 했는데 홈 4경기 모두 이겼어요. 반면에 원정에서는 1무 3패 승리가 없습니다. 예, 아주 극단적인 성적이죠. 참고로 작년에 리그 우승할 때는 홈에서 10승 4무 1패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뭐 유럽 대회건 뭐 국내 대회건 홈에서 엄청나게 강한 팀이다. 자, 지금은 유로파리그 4강 노르웨이 클럽 사상 첫 성과를 낸 그런 역사적인 팀이 됐지만 사실 그 긴 어떤 그 역사와 다르게 성과가 있던 팀은 아니에요. 지난 2017년에야 다시 일부로 재승격을 했고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1부 리그 첫 우승을 한 게 지난 2020년이니까 창단 104년 만에 처음 1부 리그 우승을 한 팀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르웨이 축구의 1황입니다. 노르웨이 축구에 우리 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로젠보르라든가 아니면 뭐 몰데라든가 뭐 이런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뭐 프레드릭 슈타드라든가 뭐 바이킹이라든가.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굉장히 이제 신생 강호, 신흥 강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현 감독인 키에틸 크누트센이 부임을 한 뒤에 비약적으로 성적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에 준우승을 했고요. 그 시즌을 시작으로 6시즌 내내 1, 2위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무려 4번이나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승이 하나도 없던 팀인데 크루트센 감독이 와서 계속 우승을 하면서 역대 우승 횟수에서도 지금 7위까지 올라갔어요. 참고로 노르웨이 1부 리그 최다 우승팀은 이제 26번 정상에 오른 로젠보르고요. 이렇게 이 보드글림트를 명문 반열에 좀 올려놓고 있는 크누트센 감독 거칠게 설명하면 노르웨이의 이정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선수 시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현 감독은 선수 시절 때도 이제 부산 아이파크의 레전드급 선수죠. 원클럽맨이고. 근데 이분은 프로 선수 기록이 없더라고요. 68년생인데 27살에 노르웨이 오브리그 팀 코치로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을 한 그런 분이고 2018년에 보대 감독을 맡은 뒤로는 이종현 감독하고 좀 비슷합니다. 궤적이. 예. 첫 부임 시즌에 이종현 감독도 광주 2부 리그 꼴찌 예측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팀이거든요. 선수들 다 나가고 감독도 이 프로팀 감독이 없는 사람이 왔고 근데 곧바로 2부 리그 우승하고 이제 승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 크론토스텐 감독 같은 경우에도 첫 부임 시즌에 누구도 이 팀을 노르웨이 우승 후보로 거론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때 준우승을 했고요. 다음 시즌도 준우승을 했던 팀이지만 다음 시즌도 예상 성적이 낮았대요. 왜냐하면 주전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우승 후보로 거론이 안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초과 달성 우승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계속 셀링 클럽 주력 선수들을 팔고 하는데도 감독이 있으니까 성적이 계속 좋다는 거죠. 계속 선수를 발굴하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 주전으로 도약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끌어내고 주전급 영입이 없던 시즌에도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좀 낭만이 있는 팀, 낭만이 있는 감독인 게 요즘 유럽 축구에서 보기가 힘든 스쿼드입니다. 이 팀이. 리스트를 쫙 보면 주전 골키퍼인 니키타 하이킨 빼고요. 스쿼드 전체가 다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하이킨은 이스라엘 태생의 러시아 국적이고 나머지 다 후보건 주전이건 다 감독도 마찬가지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이런 팀이 요즘 유럽 축구에 굉장히 드물죠. 거의 없죠. 예, 근데 이런 국적 구성으로 유럽 대회 4강에 왔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보기 드문 성과다. 전술적으로는 4-3-3을 씁니다. 토트넘하고 비슷한 약간 구조인데 그러니까 3미들의 핵심인 등번호 7번 요 캡틴 파트릭 베리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수입니다.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빌드업도 많이 관여를 하고 3백 변형 3백 운용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려와가지고 라볼피아나 역할도 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많이 기록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핵심 선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4강 1차전에 경고노적으로 못 나옵니다. 토트넘한테는 굉장히 이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결장인데 참고로 좀 살펴보면 이 친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장인 파트릭 베리만이 아니라 그 미드필더 파트너인 하컨 에브엔 선수도 경고론적으로 빠집니다. 유로파 리그는 이제 8강까지 만약에 3장이 누적이 되면 그 다음 경기 못 나오는데, 요 파트릭 베리, 하컨 에브엔, 그리고 이제 백업 공격수인 헤메르슨, 요 세 선수가, 이 라치오하고 이제 2차전 때, 네, 이렇게 좀 되면서, 네, 토트넘과의 4강 1차전에 지금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헤메르슨 같은 경우는 8강 2차전, 라치오전, 막판에 퇴장을 당해가지고 그런 거고, 나머지 두 선수는 경고누죠. 경고로 3장치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요게 토트넘이 1차전에 올인을 해야 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데글림트가 경기를 보니까요, 뭐, 사이드백들의 움직임도 좋고, 뭐 하지만, 중원이 여기는 진짜 핵심입니다. 이 중원 3미들 조합이 상당히 좋고, 이 경합에서 저는 토트넘이 이기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토트넘이 뭐 베리발, 벤탄쿠르, 메디슨 뭐 이런 조합으로 3미들을 꾸리는데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보데글림트가 완전체 미드필더로 나오면 굉장히 토트넘이 고전할 거라고 보고 게다가 2차전도 원정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1차전 홈 경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요 보데글림트 입장에서는 1차전 보드 입장에서는 이제 런던 원정이죠. 여기서 실점을 최대한 줄이고 2차전을 노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지금 워낙 주력 선수들이 빠진 데다가 이번 유로파리그 2025년 들어서 이 성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정 경기 4경기 한 경기도 못 이긴 팀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플랜을 좀 다르게 가져가지 않을까. 참고로 8강까지 쌓인 카드는 다 소멸이 됩니다. 4강 1차전 때 옐로 카드 받아도 뭐 상관없어요. 보드는 이 최전방 회그 선수 결정력 굉장히 좋고요. 또 양쪽 풀백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인데 수비 라인도 많이 끌어올려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마인드로 팀을 운영을 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도 그게 먹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카운터 위주의 공격을 치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요거를 잘 막지 못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보대가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잉글랜드 원정을 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4강에 올라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이 그룹 페이지 때 원정 경기를 이제 갔었는데 여기에서도 초반에 2골 넣고 2대1로 앞서갔어요. 근데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호일룬한테 멀티골을 내주면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것을 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토트넘에 비해서 경고 누적 결정자가 많은 건 타격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체력적 부담이 적다는 건 장점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날씨 때문에 이제 춘추제를 하거든요. 추춘제가 아니라 그래서 2025 시즌 아직 그 3경기밖에 안 했어요. 이제 극초반입니다. 부상자도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복귀 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데다가 드라고시는 시즌아웃이 됐고 그리고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거의 좀 고갈 상태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에 일정 면에서도 토트넘이 좀 불리합니다. 이거는 좀 유불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보대가 시즌 초다 보니까 기존 일정을 좀 미룰 그 여지가 더 컸던 덕을 본 건데 보대는 1, 2차전 사이에 경기 일정을 없앴습니다. 기존에 있던 경기 일정을 7월로 밀어버렸어요. 반면에 토트넘은 이번 주말에 리버풀 원정하고 1, 2차전 사이에는 웨스트햄 원정 경기를 또 해야 됩니다. 지난 주말 노팅엄전 했던 거 보면 이 시합들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좀 부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토트넘의 가장 큰 타격은 뭐니 해도 손흥민 선수의 그 복귀 여부, 네, 이게 좀 복귀한다고 해도 컨디션이 어떤 상태로 올지 이게 가장 큰 지금 변수라는 거죠. 손흥민 빠지고 나서 팀이 진짜 밸런스 무너진 게 너무 좀 뼈아파 보이거든요. 이적설에 휩싸인 로메로가 경기력이 안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팀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로메로가 지금 부주장인데 이 친구가 경기력 정말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인터뷰로 막 뭐 자기 라리가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뭔가 팀이 좀 나사가 빠진 느낌이라는 거죠. 게다가 비카리오도 실수가 최근에 굉장히 잦아지고 있고 로메로 반더벤주와 위험이 예전만 못해서 아무튼 이런 전체적으로 연결된 어떤 그 뭐랄까 흔들리는 모습들이 손흥민 선수의 부재와도 저는 좀 무관치 않다. 아무튼 뭐 토트넘은 1차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2차전은 솔직히 쉽지 않고요. 인조잔디 뭐 이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데글림트가 홈에서는 극강이기 때문에 게다가 중원 징계자들이 1차전을 안 뛰고 빵빵한 체력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토트넘에 안 그래도 좀 불안정한 미드필더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8강전만 놓고 보면 토트넘보다 보대가 더 기세가 좋기도 하고요. 네, 그룹 페이지 1위인 라치오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고 특히 카운터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부차기 끝에 뭐 힘겹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많이 고무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원정을 잘 치렀다는 게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라치오의 그러니까 보대한테 져가지고 8강에서 탈락한 라치오의 덴마크 윙어인 구스타프 이삭센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토트넘 자만하지 마라. 지금 보대는 세계 어떤 팀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팀이다. 특히 노르웨이 원정 너네 정말 힘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1차전에 저는 올인해야 된다. 8강 프랑크푸르트하고 할 때처럼 1차전을 이게 이길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정말 2차전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아직 좀 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토트넘이 잘 준비를 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빨리 부상해서 잘 회복을 해서 보데글림트와의 4강 이겨내고 제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